AI 2차전지, 바이오, 메타버스 자율주행 수혜를 받으면서 매년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는 기업이 있는데, 특히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이 기업으로 매년 5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행복 파트너 수리쌤이고요. 참고로 제가 조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평소보다 코맹맹이 소리가 좀 짙게 날 수도 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도 특별히 감기와 건강 조심하시면서 오늘 또 제가 특별히 준비한 내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되게 특별한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5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대박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50%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그 매수 타이밍, 절호의 투자 기회가 거의 100일도 안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더 주목해보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공부한 내용 함께 아낌없이 공유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도 최대한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 연간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양적, 질적 성장을 시작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지 않나 싶은데, 야,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와 2차전지, 메타버스, 자율주행, 바이오, 미래 성장할 만한 유망한 산업들을 다 가지고 있는 복합 수혜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무엇이느냐? 바로 기업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업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저랑 처음 공부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이미 올해 1월에 한 차례 여러분들에게 AI와 2차전지 했다는 수혜를 봤는데 싸도 너무 싸다. 특히나 이런 기업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기업이었는데, 자, 오늘 또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앞에서 봤다시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하게, 특히나 22년부터 쭉쭉쭉쭉 성장해가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3분기 말부터 수주잔고가 급격히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단기 내지 중장기적 실적 성장을 또 추가 전망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가 좀 살펴보니까, 우선 이 기업의 매출 구성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비중이 바로 CCM 자동화 검사 장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이제 84%가 넘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도 보니까 매출액이 480억으로 연간 기준 30%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도 55억 원으로 연간 기준 43%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상 1분기가 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은데요. 그 이유로는 애플이 폴리드 줌 도입을 하면서 CCM 향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월에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같이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보시면 뒤에 후면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이 후면 카메라 최근에 스마트폰 구입하신 분들 잘 보시면, 특히나 아이폰의 경우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비교했을 때 툭 튀어나와 있다. 자,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똑바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덜그덕덜그덕 하면서 되게 불편하고 미관상 보기에도 별로 안 이뻐 보이더라. 그래서 이 폴디드 줌이라는 게 뭐냐? 이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카툭튀 현상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카메라 성능을 높이는 고배율 줌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폴디드 줌이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도입하면서 반응을 좋게 이끌자 애플도 그 폴리드 줌을 도입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 쪽으로의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하이비전 시스템이 하고 있는 이 CC의 향, 이 사업이 뭐냐, 이러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센서를
기존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도입할 때 이게 과연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검사할 수 있을 만한 검사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더라. 그래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 기업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들이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센서를 기존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쓸 때 있어서 아무래도 이 검사 장비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게 되더라. 그러니 하이비전 시스템 입장에서 가장 큰 고객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애플이 작년에 폴디드 줌을 도입한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이 기업은 향후 2, 3년간의 안정적인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1월에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이게 실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1월에 공부할 때는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나오네, 이렇게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과연 멈출 것이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반기에 봤을 때는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AI를 아이폰에 탑재하면서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AI 스마트폰을 쓰고자 하는 고객들이 또 늘어날 테고,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도 더 많은 아이폰을 출하하면서 동시에 그 검사 장비를 더 많이 필요로 할 테니까 여러모로 온디바이스 AI 향 수혜를 하반기 이후로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애플이 폴디드 줌을 탑재하면서 재미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이제 하이엔드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보급형 모델에까지도 탑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장성, 즉 폴디드 줌 확대 가능성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특히나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게 없더라도 애플이 워낙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하반기, 특히나 9월, 10월경에 하다 보니까 그런 애플 스마트폰의 주요 고객들, 즉 밸류체인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국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따져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좀 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애플이 최근 공개한 이 AI 기능 자체를 과거 스마트폰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 애플의 AI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거 사.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새로운 걸 사. 그러면 새로운 걸 살 때 보니까 폴리드 줌 카메라가 들어가 있네. 가뜩이나 카메라 센서의 고성능화로 인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검사 장비가 필요했었는데 애플이 신규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하이비전 시스템의 CCM 향 매출이 더 확대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더 기대감을 키울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과거에도 아이폰에서 뭐 아이패드, 그 다음에 또 애플워치 이런 식으로 폼팩터의 변화를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확실히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애플이 이제 하반기 이후로 특히나 AI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용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무래도 비전 프로, 즉 메타버스 디바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부터 해외에서 비전 프로 판매를 시작하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애플의 비전 프로에는요, 대당 카메라 탑재량이 스마트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보시면 기존의 스마트폰에는 이제 5개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비전 프로에는 카메라 모듈만 12개, 센서는 또 5개, 거의 합치면은 17개. 차이를 봤을 때 3배 이상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메타버스 XR 디바이스 판매 대수 추이는 2022년을 시작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애플이 새롭게 비전 프로를 출시한 마당에 추가적인 이 디바이스 판매 추이를 긍정적으로 살펴본다고 쳤을 때는 하이비전 시스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새로운 폼팩터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센서 쪽에 수량이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검사하는 그런 장비들은 또 맞춰서 새롭게
더 많은 라인업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 시장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전체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CCM, 아까 봤던 스마트폰 관련된 검사, 공정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부품 검사 장비와 함께 이제 4차 산업 및 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분야에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앞으로 좀 더 크게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뭐가 있느냐? 2차 전지, 그 다음에 3D 프린터, 자율주행,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쪽도 있는데요. 이거를 알기 쉽게끔 제가 한번 구분을 해드려 볼게요. 이 기업의 기존 성장 과정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크게 검사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품질 이슈 때문에 다원화가 어렵다라는 특징으로, 자,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은 그 와중에 스마트폰 시장이 태동할 때부터 주요 고객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납품하며 성장을 지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검사 장비를 고객사들한테 납품하며 안 그래도 높은 진입장벽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계속 가져갔던 기업이었다. 그러니 이 시장에서만큼은 확실히 좀 대장격 기업이라는 면모를 좀 띄는 기업이라 볼 수 있지 않겠나. 자, 그 와중에 스마트폰이 아무리 뭐 사양산업이다 하겠지만 뭐만큼은, 자,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카메라 탑재량 증가와 함께 성능 개선만큼은 계속 애플과 삼성이 투자하며 발전시켜 나가더라. 그러니 스마트폰이라는 전체 산업은 계속 사양 산업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성장성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카메라, 센서 측면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 하이비전 시스템은, 자, 스마트폰 힘들다 하지만 다양한 검사 장비로 인해 매출 성장을 계속 만들어 왔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성장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보시면 첫째,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자, 애플을 중심으로 또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 계기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앞서 봤다시피 메타버스 디바이스는 기존 스마트폰 대비 카메라, 센서, 모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고사양의 모듈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잘 되는지 검사하는 장비에 대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만들어서 납품하게 된다면 좀 더 이익성이 좋아질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와 맞물려 스마트폰 신규 매출이 붙게 된다면 이 자체도 가뜩이나 애플이 작년부터 폴디드 줌 도입을 한 와중이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 장비 외적으로도 2차 전지와 자율주행, 반도체 장비, 바이오 등 신규 시장으로의 진출이 또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는 국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중에서도 특히나 2차 전지 검사 장비 매출이 고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자, 수주 잔고만 보시더라도 작년에 매출이 150억 정도가 났거든요. 이 2차 전지 단에서. 근데 자, 올해 벌써 수주를 500억가량 받아놨습니다. 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사하는 바를 합치면은 총 1000억가량을 수주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 2차 전지 관련해서 낸 매출만 150억인데 올해 추가 수주받을 만한 물량이 1000억이다라는 거. 그러면 거의 매출 대비 6배 이상의 매출이 앞으로 더 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으로만 해도 충분히 앞으로의 탄력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더불어 바이오 사업과 반도체 관련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매출 달성을 만들어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2차 전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도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매출이 나기 시작하는 한 해니까 올해야말로 본격적으로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실적이 개선될 만한 시기이지 않나,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런 배터리 모듈 팩조립 및 검사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쪽으로도 시약 이물 자동화 검사 설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이 검사 쪽으로 좀 특출난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특히나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온디바이스 AI, 이거를 애플도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좀 확장시켜 나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랑 카메라 센서, 이 검사 장비 쪽이 어떠한 관계가 있냐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최근 이제 오픈 AI 챗GPT 시연 영상을 보았을 때나 아니면 구글의 또 인공지능 시연 영상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어떠한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스마트폰을 들고요, 셀프 카메라로 내 얼굴을 비치는 장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후면 카메라로 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비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이러한 장소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AI 기능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AI가 뭡니까? 사람의 뇌를 대체합니다. 인공지능 뇌입니다. 사람의 뇌가 스스로 사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눈과 그 다음에 코와 귀로 뭔가를 보고 듣고 느껴야겠죠. 이런 인지를 한 것을 토대로 내가 뭘 할까 생각을 하게 되고, 뭘 할까 생각을 한 걸 토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인공지능도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온디바이스 AI, 나의 얼굴을 보고 인지를 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봐라. 그 다음에 후면 카메라를 본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지시한 바를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AI 기능을 활용해서 나에게 그 결과값을 만들어내봐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뭐가? 이러한 카메라 모듈과 센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보다 이 카메라 모듈, 센서 쪽이 보다 중요해지고 고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고도화된 새로운 카메라 모듈, 센서를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검사 장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하이비전 시스템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 또 특히나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이폰의 교체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아이폰 교체 수요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과거 아이폰 12, 13 구매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슬슬 이때 구매했던 사람들이 교체할 만한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야, 내가 기존에 쓰던 거랑 이제 신규 모델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바꿔야 돼? 배터리도 잘 돌아가는데? 라고 할 만한 시점에 갑자기 AI라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다면, 거기에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또 폴디드 줌이라는 카메라가 업데이트 된다면 점점 교체하려고 하는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기능은 기존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AI 쓰려면 뭐라고? 새로 쓰라고, 사서 쓰라고. 그러면 새로 사는 만큼 폴디드 줌에 대한 수요가 또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게 되는 만큼 하이비전 시스템이 일감이 또 많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 아이폰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 하이비전 시스템 역시 실적 성장을 하반기 이후로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500억을 이미 확보했고 앞으로 1000억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중요한 건 이제 세방전지양 이 배터리 팩 및 ESS양 사업은 라인당 수주 금액이 높고,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관계없이 꾸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은 거랑 별개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바로 매년 50%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투자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보려면 차트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막 분석하면서 찾아낸 패턴인데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의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어때요? 그래도 꾸준하게 뭐 특별히 크게 무너지는 흐름 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기존 사업에서 큰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센서 관련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데 있었죠. 그래서 주요 고객이 이제 애플이었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제품 출시, 특히나 신제품 출시 일정과 주가가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자, 통상적으로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하는 시기가 매년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매년 9월, 10월 이때쯤 주가 형태가 어땠느냐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동그라미 아이폰 신규 출시가 되기 전후 흐름을 한번 쫙 보세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자, 제가 찾아냈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출시 이후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이렇게 심지어 100%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때 기준으로도 이렇게 50% 이상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자, 쭉 보니까 50% 이상 올라갔었고요. 자, 이때도 쭉 보니까 50%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이때에도 쭉 50% 이상 올라갔었고, 이때에도 50% 이상 올라갔었고, 이때에도 50% 이상 올라갔다라는 게 다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야, 아이폰 신규 출시 이후로 이 기업의 주가는 거의 50% 올라가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흐름이 거의 5년 이상 반복되다 보니까 되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패턴이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었고요. 야, 이런 흐름이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나 올해에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왜? 올해 이후로부터는 새롭게 또 아이폰의 폴리드 줌 탑재로 인해 더불어 AI, 거기다가 메타버스, 심지어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실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현재 주가는 사실 제가 올해 초에 같이 공부할 때 주가가 2만 원대 아래였었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한다면 이미 50%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막 가뜩이나 신고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추격하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물론 현재 밸류가 여전히 싸요. PER 기준 이제 뭐 6배, 7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검사 장비 업체들의 밸류를 따져보면은 거의 뭐 PER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게 됩니다. 그런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 탄탄하게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불어 영업이익률도 작년부터 크게 이제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작년부터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와중에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12개월 기준 PER이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배당도 주는데 이건 너무 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스마트폰 중심의 사업을 했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성장성을 크게 안 보고 이런 것들이 밸류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스마트폰에서도 AI 따른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그 다음에 또 더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이라는 또 새로운 왜냐하면 자율주행도 카메라 센서 모듈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2차전지, 뭐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또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의 실적이 또 나와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투자 구간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나는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해 그래도 9월에 아이폰 신규 출시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번 단기적인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내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에 우리나라 추석 명절이 있거든요. 이 명절이 또 유난히 길어요. 이러한 긴 명절 때는 특히나 증시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더불어 증시의 하락과 함께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아이폰 출시 시점에 주가가 단기적인 저점을 잡는 것과 맞물린다면 그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음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 그 이후로 차근차근 또 50%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업은 근데 또 주주 환원도 잘해요. 배당도 주지만 야, 이게 최근에 이슈를 보니까 3년 새에 배당을 10배나 늘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시장이 되게 좋아하는 주주 환원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참 저는 매력적인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최근에 또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사실 메일을 되게 많이 받아요. 광고 메일도 많이 받고 한데 가끔 가다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메일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마음이 너무 좋은데, 뭐 어떤 걸 물어보는 메일도 있겠지만 되게 감사하다, 뭐 잘 보고 있다, 또는 본인이 공부한 거를 같이 또 물어보고 공유하는 메일도 가끔 가다 오긴 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께서 하이비전 시스템 그때 제 영상 보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최근에 또 좋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또 메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작성하신 블로그 글을 봤는데 참 하나의 기업만 이렇게 또 여러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분석을 해나가고 본인만의 분석과 목표가를 산정하는 이런 기준을 잡으시는 것만 보더라도 되게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응원하고 싶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또 전달해 주신 여기 또 주식 늘보님께 굉장히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100%다 신뢰하고 맹신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최대한 참고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 확신을 가진 채로 여러분들만의 투자를 좀 해서 실질적인 좋은 결과까지 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크게 원하는 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준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저만의 기준을 또 알려드리면서 또 저랑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추가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와 함께 계속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행복한 부자양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또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